성공투자 오후 증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랭킹쇼 종목 탑 10으로 10시 10일부터 1일까지 종목 장세에서 핵심 종목을 찾아 오늘의 주요 이슈와 특징, 또 종목을 중심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최근 순환매 장세 속에 차기 주도 업종으로 꼽히면서 이 최근에 또 바닥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실 분들이죠. 이 김동엽,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박수용 캐스터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전일 저희가 2차 전지 탑 10을 했잖아요. 네. 그 1위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였는데 오늘 보란 듯이 그 1위의 위험을 보여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부장 탑 10도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랭킹쇼 종목 탑 10 지금 출발합니다. 네, 종목쇼 랭킹 탑 10, 랭킹쇼 종목 탑 10, 또 시청자들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박수용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체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국경제TV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댓글 달아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나 시장에 대한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앵커. 네, 자 이제 IT 소부장주들의 탑 10, 10위부터 하나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자, IT 10위를 차지한 종목은 바로 영창케미칼입니다. YC캠으로 사명 변경을 나서죠. EUV 소재주로서 새로 도약을 하게 될까요? 지난해 상장 당시에 고가를 향해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명 변경 이후에 EUV 관련한 핵심 신소재 2종을 양산하고 앞으로 투자 확대와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또 텅스텐 CMP 슬러리 매출과 함께 이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주목하자라는 긍정적인 분석인데요. 최근 EUV 린스 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앞으로에 대한 EUV 소재주로서의 모멘텀을 안고 최근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위는 영창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9위도 살펴볼까요? 이어서 9위는 역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더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입니다. 저스템. 지난주 상한가 한 방을 보여줬죠. 이 반도체 수율 개선을 위한 제어 시스템 기술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플람 인수를 통해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 전지 등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업체와의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 체결까지 신성장 동력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상장하고 줄곧 부진하다가 공모가 10,000원 선 회복 이후에 2만 원까지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오늘 쉼을 주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자, 8위 만나볼까요? 네, 8위는 GST입니다. 스크러버 칠러 관련주 추억의 GST가 8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정화 장비 스크러버 업체입니다. 최근 살펴보면 고객사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업황 대비 실적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업체로서 이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실적을 계속해서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비메모리 업체로서의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올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전망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8위 GST가 차지했고요. 이제 10위부터 8위까지 하나하나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10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영창케미칼. 최수장 대표가 네. 마감 방송 때 이미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던 종목이에요. 영창케미칼의 포인트 10위를 차지했는데 이 고점 대비 조금 주춤할 때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금 시점에 기술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눌리는 것은 진짜 눌림이니까 가짜 눌림이 아니라 진짜 눌림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회사의 내용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게 포토레지스용 린스입니다. 린스 하니까 이제 샴푸하는 그 린스는 아닌데 이게 세정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퍼에서 이렇게 노광 공정 후에 결함 같은 게 있을 때 이 부분이 좀 결함 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동안에 독일의 머크사죠. 독일의 머크사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던 것을 양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의 기대감이 높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EUV용이라는 건 이제 노광 공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반도체 회사들이나 파운드리 회사들이 EUV 장비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회사의 향후에 수요가 증대되면서 이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지난주 최근 어제 오늘까지죠. 어제 오늘 좀 누르고 있는데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제 눌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략을 바로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15,000원대가 눌린다면 15,000원 시점 이하에서 어떤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눌림 영역. 그리고 이제 손절가의 영역은 이제 12,000원 이탈되면은 추세 영역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자리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목표는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지금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22,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투자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 SDI가 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로 사실 묶였었잖아요. 네, 삼성 맞아요. SDI와 협력이라든지 이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가요? 향후 지금 당장 협력하는 건 아닌데 그 무기물 포트레스에 대해서 협업 개발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짙게 나타나는 게 영창케미칼이라서 유력하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유력하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김동엽 대표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어떤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이 이제 그동안에 이번 주 주초 주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가 어제 고점 이후에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오늘 좀 것들은 조정받죠. 지금 시장이 오늘 물론 분기 말이라서 약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어서 대형주 쪽에 쏠림이 있으면서 개별주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인지 아니면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시장의 또 패턴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데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영창케미칼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세계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포토레지스트용 린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오늘 아마 저희들이 소개드리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국내 유일, 세계 유일 이런 것들이 타이틀이 많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가장 생명력을 길게 가고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이런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창케미칼도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의 어떤 관점에서 소부장과 관련된 국산화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좀 줄어들거나 편성이 좀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최근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일본 기업들을 입주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국산화 관련돼서 좀 피치를 올렸던 기업들이 잠깐 눌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위 영창케미칼까지 살펴봤고요. 9위 저스템을 알아볼 텐데요. 이 지난해 상장을 한 새내 기술주죠. 이 반도체 습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 기업 저스템인데 최근에 워낙 빠르게 속도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 이렇게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직접 대표이사 전화 연결해봤으니까요. 지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 저스템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저스템의 장비가 주목받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이 두 번째 장비도 개발을 하셨는데 올해 전략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서 습도 조절을 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습도 조절이 어느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스템은 이런 중요성을 인지해서 습도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1세대 제품을 자체 개발해서 현재는 세계 탑3 IDM 회사에서 약 16,000 시스템의 저스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반도체 칩의 생산 수율 향상을 기여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이제 고객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전 세계 그 마켓쉐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도체 제품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런 발전과 더불어서 공정 자체가 극한의 상황으로 미세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템은
이런 반도체 칩의 기술적 변화에 맞춰서 현재 저희가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1세대 제품에 이어서 2세대 및 3세대 제품까지 신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2세대 제품 JFS, 이건 저스템 자체 특허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미 개발이 완성이 돼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고객사의 생산 라인에서 실제 양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1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검증 결과 굉장히 고객도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시면서 올 상반기에는 그 다른 설비에도 횡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네. 이런 횡전개를 통해서 저스템의 매출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그 작용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신사업으로 2차 전지 열 처리 장비도 이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 예. 일본과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올해 실적 예상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반도체에 이어서 사실 이제 새로운 그 신산업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일본의 유수 기업인 엔사로부터 그 LOI를 접수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 고객사와의 비밀 유지 보호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좀 제약이 있지만 네. 그 일본의 엔사는 2차 전지 관련 산업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고요. 이번에 접수한 LOI 물량 외에도 더 많은 후속 물량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차세대 대응용 장비에 대해서도 지금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의 연구개발팀이 다음 주에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네. 좀 더 구체적인 기술 협약에 대한 리뷰를 하는 일정으로 돼 있고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도 현재 2차 전지 전극이 이제 대부분 그래파이트 전극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그래파이트가 굉장히 그 좀 안정성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차세대의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래파이트를 대신해서 실리콘을 첨가한 SiC 내지는 SiO 등으로 이제 그 음극재를 전환하는 과정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미리 저희도 예측을 해서 이런 음극재의 열 처리가 이제 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장비까지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평가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상의 크기의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스템 성장에 훨씬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명진 저스템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대표이사 말씀 직접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열 처리 장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방금 대표님의 진정성 담긴 얘기를 좀 길게 들었는데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 습도 조절을 한다. 세계 최초의 개발이다. 그리고 미세화 공정에 꼭 필요한 공정이고 장비고 이게 지금 반도체만 쓰이지만 2차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호환이 가능하다. 이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딱 보면 어제까지 좋았고 오늘은 조정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 신규 종목, 지금 6개월 정도 상장된 지 안 된 종목의 아주 평균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장되고 2, 3일 만에 고점을 치고 나서 한 반 가격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두세 배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좀 패턴을 띄는 종목이 많은데 저스템도 딱 그런 패턴을 좀 띄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미세 공정이 훨씬 더 나노 공정이 심화될수록 습도 조절과 관련된 불량품에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저스템의 실적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조정과 뭐 다음 주 초까지 조금 이어진다고 하면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저는 3만 원까지 도달될 수 있다라고 관점을 보고 손절가는 오늘 좀 가격이 조금
그 가격까지 됐습니다만 18,000원 초반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질 때가 또 매수 기회라는 거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소부장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에 좀 쉼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날 탑10을 꼽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8위 GST도 진단을 해볼까요? 우리 추억의 GST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단기 급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까요? 매수 타이밍이요? 네, 뭐 GST는 뭐 유해 가스 정화하는, 네. 정화되는 장치입니다. 스크러버라고요. 그래서 요새 주력 매출의 거의 60% 정도를 GST가 이 장비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했고요. 그래서 스크러버라든가 칠러 장비에서 이 회사 비슷한 뭐 프로텍이라든가 유니셈 이런 회사도 비슷한 회사들인데 지금 이 GST 같은 경우는 그 주목되는 이유가 결국은 국내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수혜를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GST는 외국 뭐 수급적인 거나 가격적인 흐름에서 좀 단기 상승 급하게 올라왔으나 제가 볼 때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그 차트를 좀 다음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차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설명드리면 이 이슈에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27,000원 네. 27,000원짜리가 눌러준다면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수가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손절폭을 여러분들께 제가 좀 너프하게 잡아놓는데 지금 22,000원 이탈되면 이제 손절 아니겠지만 22,000원 이탈되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지금은 눌리는 것들은 모아가는 관점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네.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35,000원까지 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부장주 전반적으로 목표가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놀릴 때마다 관심인데 오늘 또 GST는 빠지지도 않아요. 김동현 파트너님 GST에 대한 매력도 체크해 볼까요? 일단 최근에 그 뭐 에코라든가 친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또 쓰임새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동사의 그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슈다 보면 앞으로 매출단이나 수익 쪽으로 더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 역시도 긍정적인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억의 이 GST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 시청자들은 어떤 종목 궁금해하실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신르님께서는 이 로봇은 인조인간 나올 때까지 중간 과정에 정말 많은 로봇이 있으니까 주가 면에서는 무궁무진하다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로봇 관련주 오후에 오른 후에 오늘 크게 차익 매물 나와서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라 이 최종 목표까지 생각하고 투자 전략을 세운 인내심 배워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서로땡님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LG화학도 한방 나올 때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에코프로, 코스모그룹, 포스코에 이어 이젠 LG화학 차례? 이젠 4회였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음 ATS님은 2차 전지는 2, 3년치 당겨서 평가하고 이 전자 반도체는 6개월도 안 당기고 이 아쉬운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K님도 오늘 반도체 뭐야 다시 떨어져 버렸네 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딱 떠서 시작한 후 시간 지난 후 음봉으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주제 반도체니까요. 끝까지 종목 선별 잘 해보자고요. 마지막 김지민님께서는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코트 그만 팥빙수 먹자라고 해주셨는데요. 미리 여름 수혜주 체크해볼 타이밍일까요? 성공투자 오후 증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소부장주에 대해서 물 들어온 느낌은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7위부터 또 문을 열어볼까요? 네, 7위는 KEC입니다. 전력 반도체 대표주죠. 전환 관련 변환, 제어, 변압 등을 하는 반도체로 주로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과 동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테슬라를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 성장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올해 실적은 고하저에 아니죠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부진하고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따라서 상반기 가전 수요 둔화에 대한 부담 요인 실적적으로 있기는 하나 SRC 전력 반도체 상용화에 대해서 주목하자. 그래서 상반기의 주춤에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성장성을 전력 반도체에 두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KC가 7위를 차지했네요. 자, 바로 이어서 6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NS텍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관련주죠. 꾸준히 고점을 높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블랭크 마스크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이 펠리클 투과율 91%를 달성하면서 앞으로 양산 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삼성증권에서는 반도체 업황 반등의 기대가 커지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수혜와 긍정적인 방향이 분석된다라고 또 내놓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진단이 있었습니다. EUV 대표주 SNS텍이 6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제 또 7위와 6위 KC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 같은 경우는 전력반도체주인데 전력반도체주들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소부장 내에서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종목군으로 갈 때가 센 건데 전력반도체주는 그 개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힘을 좀 믿고 봐도 될까요, 최 수장 대표님? 이 회사의 고민은 하나 있습니다. 금방 수가 없어요. 이 회사 특히 방식이 트렌치 방식의 실리콘 전력 반도체는 세계 2군데밖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워낙 강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상용화 주목. 아직 수율 단계가 원활하게 나와서 막 공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확인되면 또 확인되면 주식시장에서 또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KC는 워낙 기대감이 크고 이 개발을 성공한 이후에 주목되는 건 사실인데 당장의 실적이 반영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허나 분위기상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섹터가 형성돼서 움직일 때는 같은 기대감으로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관심 갖고 가져갈 만한 상황은 맞다. 그리고 이 회사의 그 트렌치 방식의 실리콘 전력 반도체는 뭐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한 매력도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력도는 높은데 아직까지 실적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이제 지켜보는 종목이다 보니 일단 7위를 차지한 만큼 그래도 김동엽 파트너께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 더 주목하실까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로? 일단은 현대차에서도 그 SiC 전력 반도체 중심을 이제 내재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팀이 좀 꾸려지고 있는 것들도 전해진 바가 있고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도 전력 반도체 관련된 TF를 만들어 가지고 전력 반도체 쪽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차세대 반도체 중에 하나가 전력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에 그 원래는 SiC 전력 반도체를 테슬라가 거의 99%를 쓰고 있다가 최근에 나오는 이슈를 보면 그게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가격적인 저항이 좀 적은 IGBT 방식의 전력 반도체를 많이 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KC는 오히려 지금 SiC는 개발해놓고 양산까지 가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IGBT 방식은 많이 만들고 있고 테슬라에도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 향 쪽의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이죠. 이 펠리클을 개발을 했는데 과연 이 EUV 공정에 이제 적용이 될지가 여부라고 합니다. 이 최수창 파트너님, SNS텍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실적으로 이 회사는 그 EUV 펠리클의 기대감 갖고 올라왔고 또 올해도 그 가시적인 성과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플랭크 마스크 쪽인데 원래는 그것보다도 이 EUV용 펠리클이 주목되는 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공정라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EUV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부할 때 EUV자가 붙은 소재나 장비는 거의 없겠죠. 이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철 케미칼과 함께요. 그렇죠. 네. 그 투자 확대가 계속 EUV용 나오니까요. 좀 그래서 이 회사의 그 펠리클은 이 투과율이 좀 91%까지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조 생산 라인을 투자해서 착공을 했거든요. 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소식이 알려진다면 이전까지는 기대감 갖고 이 성장에 대한 소재, 개발에 대한 올랐다면 올해부터는 실적 반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또 내년까지 더 안모로 본다면 사상 최대 실적, 그렇다면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달성이라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양산 시기가 계속 좀 밀리고 있지 않나요?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빠르면 상반기라고 했습니다만 실적으로는 뭐 상반기의 가능성이 붙여졌는데 올 하반기 3분기부터는 실적으로 지금 투과율이 펠리클은
이 회사만 하는 건 아니고 ASMR하고 일본 기업, 네. 그다음에 TSMC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 투과율을 삼성전자 자체 국산화 협력하는 것은 다른 기업, 일본이라든가 TSMC 쪽에서의 의존을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에서 EUV용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꼭 이 달성을 해야 될 게 이 펠리클이기 때문에 이 SNS에 꼭 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반기 이 사상 최고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김동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EUV라는 말로 약간의 특혜, 좀 고급지다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SNS 최근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투과율이 계속 연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양산을 통해서 실적이 증명될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목표가가 거의 지금 가격의 2배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신 일본 기업이나 뭐 일부 그 경쟁 기업들의 피어랑 좀 대결해 보면 한 반값 정도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10위에서 6위까지 저희가 또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0.8%까지 낙폭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오래 쉬었던 석유화학주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슈퍼섬유라 불리는 아라미드를 핵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코오롱인더가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6% 오른 44,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건설주에 대한 전망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해외 수주가 있는 쪽은 조금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외국인이 19거래일째 매일매일 사들이면서 4일째 오름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5%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음식료 업종의 선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시장의 선전을 기반으로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심은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나온 가운데 상향주점 리포트까지 나왔는데요. 현재도 빨간불 지켜가면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나솔루션의 거래 재개와 함께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 장 초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원자력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가운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형주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소부장 탑10 안에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바로 5위 살펴보겠습니다. 가온칩스네요. 네, 디자인 솔루션 관련주죠. 연초 대비 주가가 2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디자인 솔루션이 이 비메모리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량용 AI 반도체 개발로 이런 AI 테마 이후에 소부장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던 가온칩스인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의 팹리스 고객 대부분을 확보하고 일본 등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성장에 또 주목을 하고 있네요. 5위는 가온칩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4위도 찾아볼까요? 네. PSK입니다. 장비의 대표주죠. 반도체 업황 둔화 속에 실적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는 업황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바닥을 다지고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상반기 겨울을 보내고 하반기 봄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3월의 강한 반등 추세를 4월에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고요. 건식 세정 장비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는 식각 장비에 대한 개발까지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위는 PSK가 차지했고요. 자, 이제 두구두구 3위 찾아봅니다. LX 세미콘입니다. 디스플레이주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죠. 계속해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삼성, 중국의 비효율까지 고객사 다변화에 나서고 있고요. 최근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진정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최대 실적 전망과 함께 또 갤럭시 24에 대한 수혜 전망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X 세미콘 일단 스마트폰 관련 OLED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진정한 수혜주로서 신규 고객사 확보 그리고 신상 모멘텀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DDR 관련주 LX 세미콘이 3위를 또 차지를 했네요. 자, 이제 또 계속해서 5위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네. 네, 5위 가온칩스죠.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삼성하고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기업 중 하나라고 해요. 김동일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가온칩스는 사실 최근에 챗 GPT라든가 이런 것도 이슈가 되면서 예. 디자인하우스 개념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또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브리핑 해주신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안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해주는 디자인하우스의 기능들 최근에 TSMC 같은 경우는 약 500개사 정도의 팹리스 회사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하우스가 굉장히 눈에 띄는 매출을 가져오고 있는데 관련되는 핵심 디자인하우스들이 보통 매출이 한 5천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는 올해 예상되는 부분들이 한 500억 정도 내입니다.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관점에서 충분히 큰 성장의 레벨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팹리스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500억대지만 내년도 컨센서스는 매출의 900억대까지 나오는 만큼 현 가격대 정도의 매수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최수장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회사는 좋죠. 네. 이제 새내기 된 회사인데 안 좋다고 하면 안 되겠죠.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정말 좋습니다. 팹리스 업체. 근데 저는 고민되는 건 이 회사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 향후 성장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이 회사 이제 매출이 약 500억 전후 4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면 한 10%에서 15%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 원에 육박. 그렇다면은 뭐 사실 주시장에서 고평가 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반도체 기업들 장비가 됐던 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 싼 거냐 아니면 좀 고평가되어 있느냐 요건 한번 고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5위인데요. 높은 순인데. 순위는 높죠. 네네. 네, 이 순위는 성장성의 순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보면 또 2차 전지도 지금 퍼밸레이션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정답은 아니지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지금 시점에서 같은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률과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보면 새내기주들은 갑자기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온칩스는 그런 현재 시가총액 적절한 평가가 한 달 정도 한번 관찰을 해보고서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가온칩스. 네, 오늘 맞아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빠진다고 해서 바로 관심을 가져보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저는 저 같은 경우라면 지금 시점 35,000원에서 25,000원 이 사이 이 과정 속에서 한 열흘 정도는 한번 어떻게 좀 등락 변동을 보여주는지
관찰한 후에 진입해도 뭐 판단 결정이 늦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가온칩스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4위 PSK입니다. 이 최수창 대표님의 또 마감 시간 때 장비주 보자 하시면서 PSK를 짚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김동엽 파트너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장비주 내에서 대표적으로 PSK를 지켜볼 만할까요? 뭐 PSK도 다 좋은 기업이고 오늘 반도체 쪽으로 해서 섹터 랭킹 안에 들은 기업치고 뭐 미래 성장성이나 숫자들 면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기업들은 충분히 있지만 당장 오늘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거 오늘 진입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앞서서 뭐 비슷한 얘기 해주셨습니다만 오늘보다는 뭐 다음 주 초반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찌됐든 이 회사도 글로벌 넘버 원의 그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관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도 또 역시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노광정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 스트립이라 그래가지고 그 장비를 쓰고 나서 그 찌꺼기를 좀 제거해주는 그런 세정 쪽에 관련된 그런 장비인데요. 뭐 앞으로 뭐 그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네. 이후에 장비 쪽에서 그런 관점에서의 매출단은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위 LX 세미콘이죠. 최근에 이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LX 세미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동엽 파트너님? LS 세미콘은 사실 우리나라 팹리스 중에서는 뭐 으뜸이고요. 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크게 한 두 가지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디스플레이 쪽에 주로 좀 관점인데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쪽에 뭐 세계에서 넘버 3 안에 드는 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릴 수가 있겠고 방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대규모의 투자 계획 중에 일부가 팹리스에도 한 5천억 정도 뭐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한 이후에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로서 부각이 확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근에 아이폰 15 모델에도 새롭게 또 DDI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이폰이 잘 팔린다, LX 세미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가격적인 전략은 원래 최근에 나온 보고서보다도 지금 목표가가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11만 원대 정도로 제시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전고점 수준 조금 모자란 정도로 한 14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갈 DDI 공급한다 말씀하셨죠. 최수창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OLED 디스플레이 하면 LG 디스플레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네. 그쪽은 안 사요. 그런데 사라고 한다면 저는 LX 세미콘 사요. 그러니까 OLED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OLED 시장 나오면서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아주 더딘 성장이죠. 그러나 애플 15에 탑재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OLED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DI 구동칩에서 LS 세미콘은 국내에서 팹리스 업체 또 1위고요. 매출 실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저는 사실 최고가 한번 다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17만 원을 넘어서는 중기적인 흐름상으로는 네. 지금 LS 세미콘은 올해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8만 원이 되겠네요. 8만 5천 원 정도. 이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 눌리는 자리에서 점진적 계속 모아서 신고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신고가까지 기대해보는 LX 세미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는 어떤 종목 궁금해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공지성님께서는 오늘도 잘 골라서 종가 매수해야지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 보고 1위 포스코홀딩스 픽하셨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음 안영숙님께서는 마법의 돛이 살살 빠지네요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코스닥이 힘없이 꺾이고 있네요. 급등했던 종목들도 차익 매물 나오고 시총 1, 2위가 좀 쉬어가면서 지수를 방어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보아장님께서도 내가 AI나 로봇 이런 데는 이젠 근처도 가지 말라 했어. 오늘 강한 차익 매물 나오는 섹터죠. 어떤 모멘텀이 다시 이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김지민님 또 등장해 주셨는데요. 여름 수혜주 아까 미리 체크해 주신 것과 함께 이젠 코스피에서 놀아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지수가 이끌어줄 차례일까요? 마지막 피톤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4월을 맞이해야지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4월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새 마음으로 반겨보자고요. 4월에도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단기 급등했다가 쉼을 주는 바로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그래서 소부장주들의 탑10을 꼽아보고 있는 거겠죠.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후공정 테스트 업체죠. 후공정 업체들이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그것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그룹으로의 편입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주춤해도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여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2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주춤할 때가 그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두산 테스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네, 여러분 소부장주들 어떤 종목 가장 관심 갖고 계세요? 바로 1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차지를 했습니다. 소부장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반도체 후공정 업체 바로 한미반도체. 지금 HPSP 핫한 종목의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AI 챗GPT로 촉발된 지금 HBM 시장에 대해서 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스타링크의 밸류체인으로서의 기대감도 지금 받고 있으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복합 모멘텀이 더해진 한미반도체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K칩스포 국회 통과에 대한 그 기대를 더 반영을 할 수 있을지, 반도체 이런 후공정 쪽에서의 그 수혜 기대감, 한미반도체가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1위를 차지한 한미반도체 또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위부터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에 대한 모멘텀 2위를 차지한 만큼 그 소부장주 내에서 강하게 보시겠죠, 최수창 파트너님? 네, 두산 테스나는 이제 오사트 외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팹리스, 설계, 퀄컴 같은 회사를 말하겠죠, 미디어텍. 그다음에 성공정하는 게 이제 TSMC나 삼성전자. 이 팹리스 업체 아니 후공정의 오사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보조 역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이유인즉 다품종 소량 생산의 파운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로봇부터 시작해서 다양성이 넘어가고 자동차, 전기차에도 2,000개 넘는 반도체가 쓰인다고 하죠. 그런 것은 이제 파운드에서 생산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후공정 기업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국내에서는 1위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위권 정도 하는 수준이거든요. 대만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잡고 있어서 글로벌 점유율을. 두산 테스는 앞으로 이런 미래 성장에 대해서 강하게 봤고 실적으로 4,600억 인수를 했고 또 1조 원의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후공정 산업,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키워간다면 결국 후공정의 이 외주 기업이 같이 협력 관계가 형성되면 성장해야 되는데 그 큰 비전을 갖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테스나는 지금 현재 저는 저평가했다고 봐요. 이유 이제 아까 이제 모기업을 가온치스 매출액 대비 5배, 6배의 시가총액 평가될 때 영업이익률 한 15%. 이 회사 현재 시점 보면 영업이익률이 작지 않습니다. 25%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매출은 한 3천억 정도. 근데 시가총액은 현재 한 6천억이 안 돼요. 5천억 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후공정 기업들과 평가했을 때는 밸류가 상당히 낮은 기업이다. 현재는 저평가되는 국면이고 향후 미래 투자 관점에서 성장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매수 시점을 나서도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동현 파트너도 동의하실까요? 네, 저평가 상태는 맞는 것 같고요. 매력도도? 네. 다만 매력은 왜 하필 두산이 가져갔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고 가져갈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뽕을 뽑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긴 한데 30% 지분을 갖고 간 것 치고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네. 살짝 들긴 하죠. 예. 그래도 모멘텀 2위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멘트가 짧나요? 아니 실적에 대해서는 뭐 우리 최 수장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영업이익 한 1,000억대 찍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네. 지금 5천억대 후반에서 한 6천억 사이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다른 회사 대비해서는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매력으로 두산 테스나가 2위를 차지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대망의 1위도 볼까요? 네. 예. 랭킹쇼 종목 탑10 1위 반도체 업종 한미반도체가 올랐습니다. 사실 어저께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포스코홀딩스 오늘 상당히 잘 갔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도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동욱 파트너님,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한미반도체 월요일 날 안 오르면 예, 당분간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한미반도체가 1위 될 것 같았어요. 네, 누구라도 좀 예상할 만큼 좋은 지금 재료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HPSP라고 하는 그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한 700억 투자했는데 이 가치가 지금 5천억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HPSP 무상증자 그 300%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 될 것 같은데 약 20%에서 25%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마무시하게 한 2년 만에 굉장히 많은 투자 수익을 얻었다라는 게 하나의 강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챗 GPT를 잘 구동을 하려면 차세대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만드는 방식이 HBM, PIM이라고 하는 그 패키징 방식을 많이 좀 따르게 되는데 이걸 또 만들 수 있는 본더라고 하는 장비를 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챗 GPT의 수혜주 이렇게 또 건너서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라고 하는 또 장비 쪽도 매출이 올해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뭐 오늘 일봉만 보면 아이고 무서워 이러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이야말로 넘버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뭐 반도체 소보장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역시 조금 높게 잡아서 3만 원까지 조달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워낙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죠. 최수창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좋은 얘기 다 하셨고 저는 그 포인트 하나만 더 첨부하면 일본 기업이 꽉 잡고 있었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웨이퍼 절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웨이퍼 패키징이니까 후공정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시장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 웨이퍼 패키징 쪽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걸 또 절단하는 마이크로소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을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마이크로소 장비 국산화 개발 성공했습니다. 독립자금 못 줘도 애국 자금은 못 주더라도 국산화 성공한 기업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대박의 1위 한미반도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5위부터 1위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차기 주도 업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김동엽,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박수용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